평생 이 돈을 모아도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진짜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계산 잘 못하는 거예요. 내 월급 계산을 하면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 큰 집, 좋은 10배 비싼 집을 내가 5년 후에 이사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희한하게 여러분이 월급도 늘려가고 이 집값도 올라가면서 5년, 10년 후에 이 집으로 이사 갑니다. 저는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진짜 그때 월급이 7만 원이었었는데 와이셔츠 공장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그 실행력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켈리가 여러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한 확률을 800배 이상 높여줄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펜과 종이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동해 보세요. 이것들만 집중적으로 따라하셔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실 것입니다. 제가 4가지 제안을 한번 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실력을 정말 늘려가서 실력에 투자한다. 재능에 투자하는 재능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내가 한 분야, 어떤 분야라도 진짜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실 수 있는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실력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요, 자존감이 저 밑바닥에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나 이 일은 내가 잘해 그러면서 자존감이 쌓으면서 또 다른 일을 할 때에도 그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있는 사람은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늘리다 보면 리더십도 늘고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벼락거지란 말 유행 많이 하잖아요. 벼락거지. 벼락거지란 뭐냐면요, 내 나이대에 맞게 하고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갑자기 내가 다음날 거지가 된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울해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이 저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의상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의상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모은 돈, 공장에서 일하면서 먹고 아르바이트 해서 모은 돈으로 제가 파리에 유학을 갔었잖아요. 굉장히 부자들만 유학을 와 있더라고요. 또 의상 계통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다. 안 그래도 나는 진짜 가난해서 흙수저였었는데 파리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일단 프랑스에서도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의상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에스모드를 다녔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온 사람, 중국, 일본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IMF가 터진 거야. 우리만, 나만.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사실은 돈을, 제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돈을 다 바꿔갖고 현찰로 갖고 와가지고 진짜 제가 스타킹 속에 넣어갖고 장롱에다 숨겨놓고 조금씩 빼서 유학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 형제들이 제가 많잖아요. 형제들도 잘 사는 사람 없었는데 그때 너무 제가 힘드니까 한 사람 앞에 막 5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해갖고 돈을 저한테 뭐 20만 원씩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 돈이 20만 원이면 200달러야 되는데 IMF 되니까 7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굉장히 그때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다 같이 힘들면 뭐 그런가 보다. 다 같이 힘드니까 우리가 나한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박차고 나가지, 이런 거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나만 힘들어진 거지. 우리 한국 애들만. 근데 있잖아요. 그때 진짜 부자들이고 마음이 약한 애들은 다 돌아갔어요. 다 한국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유학을 하다가. 뭐 반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밖에 없는데 갑자기 돈이 제로가 돼버리니까,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부모들이 사업하는 게 망한 거예요, 많이. IMF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고 저는 밖에서 커피 한 잔을 안 마셨어요.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공원에 가서 만나. 도시락 싸와가지고 같이 너는 네 거 먹고 나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 하면서 보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하시면요, 이 시간이 가면서 여러분들의 실행력이 점점 늘어가면서 내가 이제 돈그릇이 커집니다.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제가 그때 진짜 와이셔츠 공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와이셔츠를 만들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어떻게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를 못 벗어날 것 같지만 시간이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돈을 벌어보는 일을 하면서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력을 쌓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 실행력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직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것이겠죠.
제가 진짜 저는 10대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진짜 그때 월급이 7만 원이었었는데, 네, 그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실행력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롤모델로 생각하는 저희 존경하는 토니 라빈슨도 그렇고 청소부였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분들도 보면 진짜 사과 배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유소에서 일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배달하고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벌면서 돈 버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멈춰 있으면서 돈 버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었더라도 실행력이 약하신 분들은 성과가 내기가 어려워요. 저는 요즘에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는 정말 많아.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대서 또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대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너가 실행할 수 있어? 못하는 거야.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죠. 아이디어는 실행할 수 있을 때 정말 빛을 발휘하는데 여러분들이 실행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다양한 일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취직을 하려고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년, 4년 이렇게 계속 취직시험을 보러 다니고 취직 면접을 보러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 청소, 노가다, 배달. 이 사람 3년 동안 진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본 거지. 막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어보고 노가다에서 노가다도 떼어보고 오라는 데는 다 가서 일을 해본 거야. 다양한 봉사도 해보고 자격증은 없어. 저는 어떤 사람을 뽑으냐면 저는 이런 사람을 더 선호해요. 정말 저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실제로 일을 시켜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기업에 나와서 돈을 벌면 그걸 1,000원을 받으라도 돈을 받으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런 프로 정신도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행력을 늘려가신 사람들은 굉장히 기업에서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특이하게 더 선호하는 건 실패해본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본 사람들 저는 정말 선호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만하지는 않아요. 실패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랑 저랑 안 맞아요.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런 사람하고 저는 진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여러분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성장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다양한 경험. 소비를 하려거든 경험에 소비를 해야 된다. 종잣돈을 만들어라 와 경험에서 돈을 쓰라랑 부딪히는 것 같지만 절대 부딪히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는 중3에 이제 독립을 했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래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용돈까지 주면서 제가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진짜 3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모아서 고3 거의 졸업하면서 바로 제가 이제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그 돈 다 싸가지고 종잣돈을 모았기 때문에 일본 유학을 갔어요. 20대 때는 되도록이면 종잣돈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경험에 돈을 쓰는 거죠. 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건 다 중고를 쓴다고 하더라도 경험에 돈을 쓰는 거죠. 강연을 듣는다거나 그리고 다양한 여행을 간다거나 하면서 돈을 쓰시면서 성장하고 경험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성장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진짜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세숫대야만한 그릇이었어요. 진짜 돌만 하나 던져도 풍덩 넘치고 면접 보러 갔다 떨어지면 진짜 이 물 다 넘쳐 흐르고 정말 마음의 동요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냐, 그게 어마어마한 성장이 아닙니다. 저는요, 독서도 하루에 10분 이상은 못해요. 너무 많이 하려면 재미없고 막 힘들어서 못하니까 여러분 3분이라도 좋아요. 매일매일 3분 영어하고 3분 독서하고 3분 미래를 비주얼레이제이션, 내 미래가 어떤 미래일까, 어떤 미래가 가장 이상적인 미래일까 상상하는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성장해 나갔는데 그 조금이요, 하루에 여러분의 1%만 성장해도 진짜 100일이면 100%인데요. 일단 태수대야 같은 그릇이 점점 커지고요. 다라이가 되고 나중에는 호수같이 너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돈을 담아도 계속 담아져요. 한정없이 담아져요. 우리는요, 성장이 행복인 것이지 성공이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2030에게 말씀드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진짜 몸을 쓰는 일을 좀 하십시오. 몸을 쓰는 일을 하시는 사람이 나중에 머리 쓰는 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 철학 중에 하나가 몸을 움직일 일이 있거든. 내 몸을 움직여라. 저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슈퍼에서 도시락을 팔잖아요. 슈퍼에서 저기 멀리에 떨어진 과자 봉지가 떨어져서 막 달려가서 제가 과자 봉지 딱 올려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렇게 하고, 집안 회사에서도 막 휴지가 떨어졌거나 청소할 일이 있으면 내가 막 가서 해요. 뭐 화장실 청소도 마찬가지고, 뭐든 몸을 쓸 일이 있거든 제가 하거든요.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집에서도 뭐가 이제 밥 먹다가도 뭐가 필요하면 제가 막 달려가서 하게 되고, 아무튼 몸을 쓸 일이 있거든 내 몸을 써라. 그래서 진짜 기계처럼요, 기계는 닦으면 닦을수록 바짝바짝 빛이 나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몸도요, 진짜 쓰면 쓸수록 빛이 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나이가 뭐 이렇게 있지만 저는 진짜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이유가 제 몸을 많이 써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몸을 많이 쓰셔갖고 반짝반짝 빛이 날 수 있도록 진짜 삐그덕거리지 않아요. 제 친구들을 보면 뭐 50견이니 갱년기니 뭐 난리인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희한하게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철학 때문에 그래요. 노동이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할 수 있는 아무거나 좋으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돈 버는 일을 찾으십시오. 한국에서 취업하기 정말 힘든 거 아시죠?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사실상 대학생 10명 중 7명이 구직을 거의 포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해도 집 못 산다, 열심히 일해봤자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청년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비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졌는데, 지금의 2030 세대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나요? 저는요, 진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한다. 야, 이거는 완전히 카지노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취업도 못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발상입니다. 인생은요, 오징어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요, 내 원금을 지켜가면서 투자 공부를 수없이 하시면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공부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갖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요?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투자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아요. 누군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고 기업 공부를 하고 미래 공부를 계속 하는 건 너무 좋지만, 돈을 구워서 투자는 절대 하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종잣돈을 모았는데, 나 지금 진짜 열심히 해서 3천만 원 모았어. 아니면 7천만 원 모았어. 근데 어떻게 이 돈으로 집을 사? 그러니까 나는 월세를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더 열심히 모아서 30대들은 뭐 4억, 5억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이 돈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세를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 예를 들어서 있어. 또는 1억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살 집은 30평이야. 왜냐면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뭐, 나도 있고, 자식도 있어. 30평은 죽었다 깨어나도 3억으로 못 사. 또는 뭐, 다른 거를 여러분이 뭐, 방 2칸짜리를 못 사. 1칸짜리를 못 사. 그러면 이 돈을 살 수 있는 가격을 사야 돼요. 왜냐면 내가 1억이 있는데 내 집은 3억이야. 그러면 이 1억으로 살 수 있는 40% 보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다락방을 산다거나 살 수 있는 집을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만약 1억을 전세에 집어넣어놓고 있잖아요. 그 1억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도 있고 1억의 돈 가치는 줄어. 그리고 집값도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을 내가 꼭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1억으로 살 수 있는 다락방을 사서 내가 다락방으로 이사를 못 가, 내 상황에. 그러면 그거를 세를 주고, 그리고 나서 계속 40%를 정부 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40%를 갚아가면서 내가 또 돈을 모아. 그리고 나서 뭐 2, 3년, 4, 5년 됐어. 이거를 팔아. 그러면 이제 집값이 좀 올랐을 거 아니에요? 뭐 1억 5천이 됐건 1억 4천이 됐건 내가 또 모은 돈 해가지고 2억을 모았어. 그러면 2억 플러스 또 한 40%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요번에는 나도 내 집을 좀
좀 낮추고 이 집을 좀 올려서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는, 내 환경에 살 수 있는 거를 하나를 사는 거죠. 아까 벼락거지였던 분들이 대부분이 힘들어하는 게 그거야. 내 친구는 집을 샀는데 나는 그냥 집값이 비싼 것 같아서 전세를 샀는데 얘는 집값이 오르고 나는 모르고, 나는 갑자기 똑같았는데 나는 더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거지가 된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 조카 중에 2명의 조카가 있는데 한 명은 집을 사가지고 거의 비슷해요. 돈이 있는 건 비슷한데 걔네가 부부간에 돈을 모아가지고 집에 조금 보조를 받아갖고, 하나는 전세로 가고요, 하나는 집을 신축 건물을 한 2억 원 정도를 더 장기 론을 받아서 집을 산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한 5억에서 7억 정도를 샀던 것 같고요. 이 친구는 전세였었어요. 한 5억 원 정도, 5억 원으로 전세, 얘는 7억짜리 집을 샀어요. 그런데 이 7억짜리는 분양할 때 되니까 지금 거의 13억 14억 나가요. 얘는 지금 5억인데.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힘들겠냐고요. 어떻게 샐러리맨이 집 7억을 벌어요, 몇 년 만에. 얘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장기니까 분명히 여러분 성장할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평생 이 돈을 모아도 얼마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 진짜 자포자기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진짜 계산 잘 못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평생 200만 원만 벌지 절대 않아요. 지금 생각에 그런 생각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뇌는 90%가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20% 내로 생각해서는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성장하고 나면 다른 그런 것이 오거든요. 그 씨앗머니가 나중에는 내 노동머니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날이 와요. 희한하게 옵니다.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와요. 내 노동으로 버는 돈보다 내가 벌어둔 씨앗머니가 굴러가면서, 물론 노동에서 번 돈이 계속 오는 거죠. 이 돈이 굴러가면서 더 빨리 더 많은 돈을 벌어옵니다. 정말 부자들은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자기 전 재산의 20%만 자기가 번 돈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돈을 자포자기 하시지 마시고 계속 모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가면서 돈을 모아주세요. 종잣돈을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집값이 언젠가는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지금 사야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까봐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떨어질 때 기다려가지고 집을 안 산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벼락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딴 거는 몰라도 내가 살 집 두 번째, 세 번째 집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집은 꼭 지금 비싸더라도 사는 거는 저는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은요, 돈으로 치면 안 돼요. 자산으로 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집을 10억에 샀는데 5년 후에 보니까 얘는 15억이 됐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래, 너무 좋다. 5억을 어떻게 벌어, 내가. 15억이 됐으니까 좋아.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거꾸로. 내가 지금 10억을 샀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얘가 9억, 8억, 7억까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 안 좋겠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가 15억 가서 집 못 팔아요. 안 팔아요. 어차피 내가 앉아있는 것은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5억 올라가면 좋아하죠? 못 파는 이유가, 내가 사러 그 다음 큰 집도 어차피 올라 있어요. 옛날에는 15억 가던 집이 20억 가고 있어요. 내 집이 5억이 올랐을 때 다른 집도 5억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15억 팔고 또 5억 보태야지 또 가거든요. 내가 돈이 더 없으면 못 팔아요. 그래서 기분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9억짜리나 내가 7억짜리나 8억짜리나 단기적으로 내려가지 장기적으로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길게 보면.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있고, 또 여러분 보세요. 10년 전, 20년 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10년, 20년 지나니까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평생의 그게 룰이에요, 룰. 물론 너무 비싼 집을 터무니없이 사기당해갖고 비싸게 사면 내려오겠죠. 그래도 언젠가는 올라가니까 이 사기당하지 않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보고 집을 사버리더라고. 저는 100개를 보고 그 중에 내가 눈을 먼저 뜨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있어서 집 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집 보러 다니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를 봐서 저 집이 싸다 비싸다가 알아. 이걸 쌀까 비쌀까, 이 사람이 사기 치나 안 치나를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100개를 봐봐요. 100개를 부동산 사람들이랑 만나갖고 방문을 해봐요. 이 집이 비싼지 싼지를 첫눈에 딱 알아요. 그때 이제 이 집이
시세보다 1억 싼데 바로 그날 지금 보자마자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집을 안 보고 다니고 이러면 못 사. 집을 보러 다녔어. 집을 막 보러 다녔으면 돈 모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갑자기 워라밸 한답시고 어디다가 막 다 욜로 막 한다고 다 쓰지 않아요.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은. 집 보는 맛, 저기 이사 가야지, 저기 이사 가야지. 그러니까 일단 집을 볼 때 내가 살만한 돈 가치도 한번 보시면서 가끔은 그거보다 10배짜리 정도도 한번 보는 거야. 이 집을 지금 사서 몇 년 후엔 이 집을 이사 가야지. 돈이 안 돼. 계산으로 하면 돈이 안 되지, 당연히. 내 월급 계산을 하면 돈이 안 되는데, 여러분, 내가 이 큰 집, 좋은 10배 비싼 집을 내가 5년 후에 이사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희한하게 여러분이 월급도 늘려가고 이 집값도 올라가면서 5년, 10년 후에 이 집으로 이사 갑니다. 되게 희한해. 그런 마음가짐을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오르고 내리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요, 회사를 주식을 상장하라,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왜 주식을 상장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저희 회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마진율도 꽤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상장하는 것은 돈을, 모자라니까, 투자 자금이 모자라니까 받아서 투자하려고 주식회사 상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주식에 상장하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 이유는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내 회사는 똑같은 가치야. 그 돈은 항상 그 이득금은 항상 똑같은데 주식이 어느 날은 1조 2천억 했다가 어느 날은 8천억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음이. 근데 이 주식을 팔 마음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주식 같은 거에 투자했는데 저는 안 봐요. 주식 가격 안 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들을 내가 미래 공부를 해가지고 샀거든요. 현재도 공부하고 미래 공부를 해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주식들을 샀기 때문에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네, 그리고 굉장히 요즘 진짜 투자 열광이잖아, 투자 열광.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부동산 투자보다 기업에 투자할 때, 왜냐면 부동산은 딱 한계가 되어 있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가져가면 내가 못 가져가고 이게 가격이 오르면 오르고 내리거든요. 많은 사람이 관심 있으면. 관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필요 때문이라기보다도 내가 너무 사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고. 근데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투자다. 진짜 기업을 자꾸 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성장시켜갖고 기업이 돈을 벌게 해서 내가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가면 바람직한 투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공부를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만 섣불리 투자하지 마세요. 진짜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모르고 투자하는 거는 카지노랑 똑같아. 도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 관련한 책을 100권을 읽기를 바라요.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2주에 한 권은 제 이제 올해 목표도 2주에 한 권은 투자 관련 책을 읽겠다. 뭐 다른 책도 말고 투자 관련 책만, 부동산 투자 관련 책 하나 읽으셔도 되지만 저는 주로 주식이라든지 이런 투자 관련 기업 공부, 미래 공부 이런 거를 하면서 제가 투자를 서서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왜 TV에 나와서 이거 올랐어요 내렸어요 하고 돈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번 사람들, 그 중에 일부 번 사람들이 와서 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어떤 종목을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의 돈과 제 돈이 달라요. 같은 액수로 달라요. 내 1,000만 원과 여러분의 1,000만 원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잊어버릴 수 있는 돈이지만 잃어버릴 수 없는 돈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돈이 있어요.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으로는 주식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그 중에 나는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의 30%를 저축을 하는데 그 중에 10%는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내 돈을 남한테 주면 안 돼요. 펀드회사 매니저한테 돈을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거래 수익에서 거래하면서
커미션을 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할수록 내가 돈을 잃어도 내가 마이너스 60에도 이 사람들은 커미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믿고 돈을 맡기진 않아요. 제가 공부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면서 점점점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은 미래에 어쩔 수 없이 미래에도 잘 될 기업인데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성장할 회사 조금 저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 모르니까 고평가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성공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그 돈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신중하셔야. 저는 누구든 투자는요, 원금을 손해 안 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물론 100% 투자하면서 원금을 손해 안 보는 길은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원금 손실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로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다른 토큰이니 이런 거에는 아직은 투자를 안 해요. 내가 원금 손실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계속 하다가 좀 늦었더라도 내가 원금 손실은 거의 안 보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저는 아마 투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1억을 왜 원금 손실을 하면 안 되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 연봉이 5천만 원이야. 그것을 1억을 계속 10%씩 모아가지고 1억을 모았어. 아니면 연봉이 1억이야. 연봉이 1억인데 1억을 투자한 거야. 1억을 손해봤네? 1억에서 3천만 원 빠졌네? 3천만 원 벌지. 1억 벌지 뭐. 1년 더 열심히 일하자. 이 1억은 1년 더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같은 1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 연봉 1억하고 내가 지금 저축한 1억은 같은 1억이 절대 아니에요. 이 연봉 1억을 벌어도 여러분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30% 저축하다가. 연봉 1억 30%면 최소한 3, 4년. 4, 5년은 죽어라고 일을 했어야 돼요. 1년 더 열심히 일하자가 아닙니다. 3년 열심히 하자예요. 30% 저축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10%밖에 저축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럼 10년입니다. 1억 원을 벌려면 연봉 1원짜리가 10% 저축하면 10년인데 그까짓 것 1억? 돈이 많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공부한 시간도 없이 이게 건너뛰려고 하는 이건 갬블이야, 갬블. 도박입니다. 우린 도박은 하지 마세요. 인생은 오징어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 하지 마십시오. 뭐 아니면 도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켈리스 여러분. 여러분 모두 이미 새해 계획을 야심차게 세우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하여 비전보드도 만들고 새해 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켈리스 분들이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경제적 목표를 켈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월급 300만원을 벌고 싶어요. 월 1000만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어요. 또는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하고 싶어요. 작년에 켈리스 분들과 목표 금액을 수치화해서 설정하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도 하고 100일 동안 목표 100번 쓰기도 함께 했었는데요. 작년에 결단했던 목표들을 모두 달성하셨습니까? 혹시 설정했던 목표가 도중에 흐지부지 되고 작심삼일이 되어버리진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자괴감이 드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렇지만 괜찮아요. 잘 하셨습니다. 작심삼일했다는 생각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다시 시작할래 결단하시고 시작에 집중해 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시작하는 나에게 집중을 합니다. 오늘은 켈리가 여러분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한 확률을 800배 이상 높여줄 한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펜과 종이입니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반드시 자신에게 적용하고 행동해 보세요.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과나무에 비유하자면 꿈을 달성하는 것은 열매 수확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어떤 열매를 열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요, 목표 설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해당하는 열매를 따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가지치기 작업인데요, 가지치기는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일과 같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하면서 가장 큰 목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바로 코어 밸류, 핵심 가치입니다. 웰싱킹 책에서 뿌리에 해당하는 7가지를 모두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 핵심 가치, 이 한 가지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좋은 사과를 거둘 수 없는 것처럼 핵심 가치는 목표를 정하거나 액션 플랜을 실행하는 것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준이고 나의 원천이자 행복의 근원입니다. 부는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는데 핵심 가치를 모르고 정한 꿈을 이루고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독 포기, 작심삼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헛살았나벼. 큰 공허함만 남을 수 있습니다. 나의 진짜 밑바닥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를 알고 결단한 목표는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안다면 시간과 열정을 10배, 100배도 전략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60가지의 핵심 가치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내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는 모든 단어들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 중에 10개를 추려주세요. 10개를 뽑고 나서는 이 10개의 단어들 서로 비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적어주세요. 버리고 버려도 버려질 수 없는 핵심 가치, 최대 3개에서 5개를 선택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일시 정지하시고요. 다 마무리되시면 다시 재생을 해주세요. 다 적으셨다면 본인이 종이에 적으신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봐주세요. 이 핵심 가치 단어들은 모든 사람마다 생각하신 뜻이 다 다를 것입니다. 선택하신 단어들이 나에게 있어 어떤 의미인지 빈 공간에 적어주세요. 저의 핵심 가치는 배움, 도전, 성장, 성공, 공헌입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는 kelly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저의 핵심입니다. 제 핵심 가치 첫 번째, 배움의 뜻은요, 이 시대에 맞는 미래 또는 새로운 도구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켈리에게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도전해내면서 나의 한계를 깨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장은요, 나는 한번 한다면 한다라는 내면 성장을 느낄 때까지 성장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루고 싶다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 위치까지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 과거보다 더 멀리 가려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공은요, 내가 갈 수 있는 최상의 위치까지 가는 것, 내가 하는 일을 내 스스로가 최고로 잘했다는 마음이 들 때까지 하는 것, 즉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헌은요, 지구와 사람들에게 내 자산과 내 지식과 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남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공헌입니다. 이 5가지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켜야 한다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신념에 벌써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냥 타고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의 핵심 가치에는요, 건강이 없는데요, 건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 건강이 약해졌을 때도 이 5가지가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요, 제가 100살이 되어도 없으면 절대 안 될 저의 깊은 밑바닥에 있는 뿌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핵심 가치를 뽑고 나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을 적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단어가 주는 의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핵심 가치는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올해는 이것이고 내년에는 이런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나이가 되도록 제가 배우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부를 쌓기를 원하신다면 인생에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위해 부를 쌓으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돈이라는 종이 쪼가리를 벌려고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방금 선택한 핵심 가치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성장시키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인생의 핵심 가치에서 더 심층적으로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를 쌓고 싶어 하는 이유는 내쉬면 밑바닥에 숨겨진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매슬로는요, 모든 인간은 모두 크게 총 5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중요도별로 일련의 단계를 형성한다고 하여 매슬로우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들의 부를 통해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니즈, 즉 부의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1단계는요,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입는 것 등 기본 의식주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욕구입니다. 2단계는요, 안전 욕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입니다. 3단계는요, 애정 소속 욕구입니다.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대인관계에서 소속감과 애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4단계는요, 존중의 욕구입니다. 남다름, 자아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이 모두 이것에 속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싼 물품을 사거나 또는 뛰어난 외모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경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5단계는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기를 계속 발전시키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켈리는 성장 욕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욕구 이외에도 매슬로 박사는 추후에 추가로 또 하나의 욕구를 분석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6단계 자기 초월의 욕구입니다. 자기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영상을 일시 중지하셔서 1단계부터 6단계 중 여러분이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나에 해당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여 종이에다가 적어 보세요. 다 적어 보셨나요? 매슬로 박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각 하위 단계가 채워져야지만 상위 단계의 욕구가 생기며, 하위 단계가 채워지고 나서 상위 단계의 욕구를 실천할 때 비로소 인간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3단계 소속 애정 욕구는 2단계의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고 안정감이 있을 때야 생기고, 5단계의 자아실현 욕구는 아래의 4단계 모두가 채워질 때 자아실현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행복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매슬로 박사가 맨 마지막에 연구해낸 6단계 자기 초월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저는 세계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노하우를 나누고 과거에 저처럼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켈리스 분들에게 동기부여와 응원을 드리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의 핵심 가치에 있어서 부의 핵심 가치도 함께 알아본 이유는 자신에게 결핍이 있는 감정과 욕구를 명확하게 알고 그 결핍을 지금 당장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이 방법을 적용하신다면 지금보다 부를 훨씬 더 빠르게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채워질 거야 라는 사고와 태도에서 나는 결핍을 가지고 있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에 만족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모두 채워나갈 수 있어 라는 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의식주를 위한 생존의 욕구일 경우 가난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켈리도 빚 10억이 있을 때 가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도 행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돈이 있고 뭐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해지기로 결단했었습니다. 정말 모순적이게도 돈과 성공을 쫓을 때는 행복의 열쇠를 못 찾았지만 행복을 쫓으니까 돈과 성공의 열쇠가 저절로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부유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부유한 마음가짐과 감사의 여유로움에서 시작하셔야 한다고 켈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안전욕구를 위해 돈을 벌고 싶다면 돈이 없으면 불안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돈을 벌고 계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모든 불안한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돈과 부자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세요. 돈에도 인격이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 돈은 여유로운 것, 돈은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돈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채워 넣었을 때 돈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는 당신에게 저절로 찾아갈 것입니다. 세 번째, 애정 소속 욕구. 인간관계에서 소속감과 애정을 받고 싶으시다면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자주 시각화하시고 매일 시각화를 하면서 생각나는 가장 작은 액션 플랜부터 실행하시면서 성장해 보세요. 사람들이 켈리스의 말을 듣고 좋아해지고 응원해지고 행복한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시각화한 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존중의 욕구. 존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으십니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의 결핍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내가 어떤 결핍이 있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해 보세요. 결국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따라 내가 내 스스로에 얼만큼 확신이 있는가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더더욱 좋아할 것이며 응원하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 있는 그대로를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5단계는요, 성장의 욕구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성장의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성장이 멈춰 있을 때 불행합니다. 돈이 많아도 최정상에 있어도 더 성장을 못하면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실패를 반복하시고 자신의 최고까지 성장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부와 성공은 자신이 성장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질 것입니다. 6단계, 자기 초월 욕구. 이것은요, 공헌에 해당되는 욕구입니다. 저는 6단계의 자기 초월 욕구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나라는 관점과 질문을 너라는, 우리라는 방향으로 바꾸면서 초고속으로 성장을 이뤘고 결국 성공에 이루었습니다. 유럽에 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일, 고객을 진심으로 위하는 일, 직원들의 꿈을 돕는 일 등등 남을 위한 일을 꿈꾸면서부터는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도 모두 이루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여러분의 수익 1%를 기부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200만원 버는 사람은 1%를 기부하면 2만원인데요. 1000만원을 버는 사람은 1%는 10만원입니다. 그것을 1년마다 한 번씩 또는 달마다 한 번씩 기간을 정해서 실천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돈이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0원대에 알약 하나면요, 말라리아 병에 걸린 분들을 목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0만원이 있다면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학생에게 1년 동안 학교를 보내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면 기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켈리델리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첫 도시락을 팔 때부터 우선 기부할 돈을 먼저 떼놓고 운영했었습니다. 기부하려는 것을 진심으로 즐기면서요, 습관 장착이 되었고 그릇이 점점 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공도 저절로 따라왔습니다. 나 기부했으니까 성공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누려는 생각이 잠재의식이 정착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그릇이 저절로 커졌습니다. 여러분도 생활비를 쓰고 남은 돈은 기부할 것이 아니라 기부할 1%를 먼저 떼놓고 나눔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방향을 제시해 줄 인생의 핵심 가치와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부에 도달하게 도와줄 부의 핵심 가치를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 5가지와 부의 핵심 가치 1가지를 댓글창에 공유하여 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부의 핵심 가치를 지금 당장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액션 플랜 1가지를 댓글창에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켈리는 웰싱킹 시리즈를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것들만 집중적으로 따라하셔도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 비디오가 좋으셨나요? 오늘 영상 내용은 라이프 코치들이 개인 코칭할 때 사용하는 고급 핵심 노하우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핵심 노하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채널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계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셔서 어제보다 내일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